세포막음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면서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 했죠. 네. 자, 세포 생명 활동에 필요한 거는 선택해서 집어넣고 필요 없는 것만 선택해서 내보낸다 해서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막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동물 세포막은 특히 콜레스테롤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바깥의 이 온도 변화에 어떤 그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추울 때는 강하게 결합하고 인지질과 더울 때는 느슨하게 결합하나 추울 때가 느슨하게 결합하고 그죠? 온도가 올라가서 더울 때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이 강하게 결합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세포 바깥에 경계를 이루는 게 이제 물질 출입을 조절하면서 하는 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의 역할이 많다 했죠. 운반체 역할도 하고, 수용체 역할도 하고요. 효소 역할도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의 어떤 그 부착 또는 이 정보 전달이나 세포 인식 이런 데 관여하는 게 막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은 막간통 단백질도 있고 외재성 단백질도 있고요. 이 유동성을 지닌다 했죠, 그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생명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세포벽 이거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세포벽. 이 세포벽은 전투성막이라. 전투성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용매든 용질이든 다 통과시키는. 그래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후용질에 가깝습니다. 세포벽이. 용매도 통과시키고 용질도 통과시키고. 그 말은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안쪽에 있는 게 막이죠, 그죠? 바깥쪽에 있는 게 벽이야, 세포벽.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나 물질의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이 벽이 전투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나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 세포막이 성별적 통과성을 지닙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물론 녹색 식물도 가지고 있지만요. 세균도 가지고 있어, 그죠? 또 균류도 가지고 있어. 곰팡이 버섯이 균류야. 어른 생물한테 세포벽이 있는데 역할은 이 식물세포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그죠? 둘러싸갖고 주성분이 서로 달라. 식물의 세포벽 주성분은 셀룰로스예요. 다당류잖아요, 그죠? 이 다당류인데 베타 포도당이 중합체라고 하죠. 그죠? 베타 포도당이 중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구조물이고요. 가지가 완전히 없다 했죠, 셀룰로스는.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가 셀룰로스는 분해 못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뭐 많이 먹잖아. 상추도 먹고, 그죠? 파도 먹고 이런 하는데 걔들이 다 세포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니까. 그러면 셀룰로스가 들어오는데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으로 갔다가 병으로 나옵니다, 그지? 근데 왜 채식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 이 셀룰로스가 소화가 안 되고 덩치 큰 게 이 소화관을 지나가면서 소화관 내벽에 이렇게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긁어서 가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변비인 사람은 밀어내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변비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셀룰로스 이 식물 채식을 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야. 주성분이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섞이는 문제예요. 대장균이나 애들은 다 세도백이 있는데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균류는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키틴으로 된 세포고요. 키틴은 곤충들 이 피부가 딱딱하잖아. 네. 그게 바로 키틴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이 생물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주성분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자, 식물의 세포벽은 센터에 이제 중층이 있어. 뭐로 됐나 하면 팩틴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가에 1차벽이 있겠죠. 세포벽의 1차벽 얘가 뭐고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리그닌, 슈베린, 큐틴이 막 첨가되면서 두꺼운 2차 벽을 형성해서 생물체를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이 2차 벽 생물은 뭐 리그린, 슈베린, 지용성 물질, 또 식물 잎은 보면은 그죠? 비에 안 젖죠? 네. 큐틴으로 잘 덮어놨기 때문에 잎의 앞면을 기공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증산작용을 너무 많이 해갖고 물의 손실이 너무 많다고. 식물은 물 없으면 광합성도 안 되고 죽거든. 그래서 과도한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서 잎의 앞면에 큐틴이 착 발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잎의 뒷면에 많다. 기공이 그죠? 네. 여러 성분이 첨가되면서 2차 벽을 형성해요. 코르크 조직 같은 경우는 리그닌이 첨가돼서 목줄라가 되고, 슈베린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피, 즉 식물 뿌리 외피가 있고 현관면을 보면 그냥 식물 뿌리 이렇게 딱 내놓으면 외피 안에 뭐 내피 있거든. 사이가 뭐 피층이야. 저장기가 있고 그 안에 건다발이 있잖아. 이렇게 코리안 건다발은 쌍둥이 식물이 갖는 거거든. 이런 그림 안 봤어? 식물과 에너지 할 때 안 했나? 안 했던 거? 네.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체갈이야. 잎에서 만든 양분이 화강하는 통로가 체각이. 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물이 생성하는 통로, 물관이 있고, 그 사이에 분열 조직인 형성층이 있다, 그죠? 이 세 개가 간다발을 이렇게. 육상식물은 이제 이끼 같은 거 선태식물이야. 선태식물 그다음에 고사리 알죠? 네. 이런 거는 양치식물. 소나무나 은행나무를 보여. 거시식물. 나머지 귀엽고 작고 꽃이 피고 하는 거는 속시식물, 속시식물이야. 속시식물도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이렇게 나누잖아. 1학년 때 분류했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식물의 분류 안 했나? 식물의 분류는 안 하고 그냥 종류 단위로만. 뭐더라? 종속강 정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렇게
그 심화된 내용은 배우지 않았어요. 생물의 다양성 끄면서 1학년 때 안 나오는가? 이런 데 나오긴 하는데 그 동물 분류 식물 분류 나오기 싶은데. 원생물계 원생물계 균계 뭐 그 원생물계 원생물계 어 이거는 나왔는데 6개. 네. 그 5개 나왔어요. 원래는 6개. 거기에 식물계 있잖아. 네 네. 식물계 이제 성태 식물, 양치 식물, 거의 그 도시 식물, 소치 식물 이렇게 나눈다고. 아, 그 중에서 성태 식물, 소리끼나 이런 것들 얘들은 한다발이 없어. 필요가 없는 과들은 입줄기 뿌리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양치 식물부터는 이제 입줄기 뿌리가 구분돼 있거든. 네. 그 역할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감원성은 잎에서 하니까 감원성을 해서 잎에서 만든 약물을 저녁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갖고 체관을 통해서 뿌리를 운반해주고 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나 무기약물은 그 물관을 통해 또 여기까지 운반해줘요. 그런 게 간다발이에요. 물관, 체관, 형성 간다발. 간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 생물. 그래서 입줄기 뿌리가 구분되면서 이 간다발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물관은 죽은 세포죠. 안에 다 없어지면서 긴 관을 형성한 거고, 체관은 산세포야. 옆에 보강세포 붙어서 약물을 공급하면서 약물이 짜여져 내려오는데 한목이 엄청 내려오면 뭐게 돼요? 위에 거는 약물이 없잖아. 그래서 채판이 있어, 채판. 그래 걸러져 내려와. 그래서 위에도 약물이 있고 밑에도 약물이 있는 거지. 이렇게 간다발이 있고 안에 제일 안은 이제 속이거든, 속.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내피에 보면 내피 세포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시베린이라는 지용성 물질을 이렇게 띠를 형성해요. 이게 이제 카스파니성이야. 이게 시베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이 이렇게 뿌리 들어가니까 그죠? 상투 현상으로 흡수되잖아. 네. 흡수돼 갖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물관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우로 상승하지. 네. 그래서 이어서 이 물관 쪽으로만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도 되는 거야. 가스파리선이. 이 가스파리선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못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관 쪽으로만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게 가스파리선. 물관이 안에 있고 체관이 밖에 있다. 왜 그럴까? 반대가 되면 안 되나? 지키려. 체관이 안에 있고 물관이 밖에 있으면 안 되나? 중요도 때문에. 중요도 물도 중요하고 양분도 중요하죠. 체관은 양분이 있잖아. 네. 그리고 입자들이 많아. 그래서 빈적이 높아. 바닷물이 안 흐르잖아. 민물을 얼어도.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물관이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 물이 겨울에 얼어버린다고. 그러면 물이 상승하지 못하는 얘기지. 그래서 체관이 밖에 있고 물관이 안에 있고 겨울에 안 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뭐 옛날에 언제 면접 때 물었지 정말. 이런 다음 되겠다 세포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소기관 해보면서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 29쪽에 봐봐라. 29쪽에 보면 호흡시종, 근력시종 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안 나오는 그 세포 소기관인데 호흡시종은 영록제 근처에 있어요. 또는 미토콘드리아 근처에 있으면서 카탈레이스나 과산화 효소나 산화 효소 등을 가져가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흡시종이에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듣고 지나가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근리옥시점은 동물세포한테는 없어. 식물세포한테만 존재합니다. 세포벽도 식물한테만 있잖아. 동물한테 없고, 그죠? 네. 또 뭐 생체. 엽록체, 그렇죠? 식물한테만 있죠. 동물한테 없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근리옥시점도 식물세포한테만 있습니다. 이 강호흡하는 거 들어갔나? 광호요. 강합성은 들어갔죠? 네. 강합성은 CO2를 흡수해서 포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강호흡은 뭐냐면 산소를 쓰는 거야. 산소를 쓰면서 포당을 내가 만드는데 일반 강합성 되면 한 25% 정도 포도당이 적게 생겨. 그게 강호흡이야. C3 식물이라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온대 식물은 C3 식물이고요. 암반응의 최초 산물이 탄소 3개의 물질이 생기거든. C3 식물이고. 열대 지역이나 이 사막 지역 이런 곳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하잖아. 네.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는요, 암반응 때 CO2 고정하는 효소가 루비스코인데요. 이 루비스코가 CO2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산소하고 반응하게 돼. 왜냐하면 고온인 상태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잖아. 네. 네. 그런 거 화학이 안 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대나 이 사막 지역에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둘 다 기체잖아. 네.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더 많이 감소해. 산소 용해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네. 그 다음에 건조하면은요 증산작용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식물이 바다 유출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 물이 바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을 닫는 거예요. 건조하면. 기공을 닫으면 왜 돼? 대기에 있는 CO2를 흡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루비스코 이놈이 원래는 이산화탄소하고 친화도가 높은데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산소하고 잘 결합을 해서 강호흡을 시켜버려. 그래서 포당이 25% 정도 적게 만들어지니까 살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 열대나 사막 지역에 새로 진화된 나온 식물이 시토 식물이야. 옥수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 옥슈수, 뭐 샤탕슈수, 슈수 이런 게 시토 식물이고요. 캠 식물이라 했던 사막. 선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강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포옥시점하고 근리옥시점이에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하고 넘어가야 될게. 그래서 이제 세포 소기관 중에서 아주 덜한 게 뭐냐면 앞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지 싶은데 22쪽하고 23쪽에 보면 중심체하고 흠모스목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세포 골격이라 해. 세포 골격. 자, 골격은 뼈 아이가 그죠? 세포 안에 뼈 역할을 하는 실 같은 거나 작은 것 또는 이 밧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세포가 봐. 내부 압력이 딱 오면 눌리키면 찌그러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남장해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세포가 안에 뼈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태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 원행 생물은 세포 골격이 없어. 왜냐하면 세포 벽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양이 찌그러진다는 얘기를 잘 얻거든. 네. 근데 동물 이
진행세포는 몸집이 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이 충격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모양을 그냥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가지고 있어, 세포 안에. 이걸 세포 골격이라고 해요. 세포 골격. 진행세포만 있습니다. 진행세포에 존재하는데요. 얘들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 세포의 형태나 모양을 유지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포의 운동. 세포 소기관의 이동. 이런 데 가면은 세포 안에 있는 뼈가 바로 세포 골격입니다. 처음 들어봤나? 아니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거든. 네. 세포 골격은 이 두께에 따라서 지름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눠. 지름에 따라서 미세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섬유가 있고요. 미세 소관이라 게 있어요. 세포 골격에 이렇게 세 종이 있는데요. 미세 섬유는 액틴의 중합체야. 이게 다 세포 골격이 뭐로 됐냐면 단백질로 됐어. 그 단백질 이름이 조금씩 달라.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미세 섬유를 이루는 단백질은 액틴이 액틴. 액틴의 중합체야. 근육세포도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그리고 그 안에 액틴이 있어요. 이렇게 액틴 항목은 이렇게 두 바닥으로 보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세포막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죠? 세포막 안쪽에 이렇게 미세 섬유가 쫙 붙어 있어요. 찌그러지지 않도록. 액틴의 중합체고, 액틴이 한 개씩 떨어지면 짧아지고, 액틴이 붙으면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 또 뭐 위조 운동, 세포 이동 이런 데 관여해요. 자, 우리 사람은 근수축에 관여하고요. 여러분들 그 세포 분열을 했나? 안 했지? 동물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면 핵이 먼저 두 개 돼. 그걸 핵 분열이라고 해. 핵이 먼저 분열해서 두 개 된 다음에 핵만 두 개지 아직 세포는 하나거든. 세포질 분열을 해야 돼. 핵이의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핵 분열이 끝나면 핵이 두 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달라져.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액틴이 이렇게 수축하는 행성이야. 그래야 액틴이 한 개 한 개씩 떨어지면 계속 짧아질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서 또 떨어져갖고 두 개 있다는 세포가 돼요. 그래서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에 관여합니다. 또는 위적 운동. 아메바 알죠? 아메바 이렇게 있네요. 얘가 앞으로 이동할 때는 액틴이 막 와서 붙어 여기.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다가 액틴이 한 개씩 떨어지면 짧아지면서 이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 그런 걸 위적 운동. 거짓말. 이거 그러니까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세섬유는. 실 두 가닥이 이렇게 보여 있는 거고. 중간 섬유는 이 뭐야 반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줄. 색이 뭐 이렇게 두 가닥으로 막 꽈놓은 거. 네, 알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중간섬유는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그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핵도 찌그러질 수 있고 세포도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섬유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신경세포에도 많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중간적어요. 중간섬유. 핵남이 바로 중간섬유로 되어 있다. 핵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밧줄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라고. 이거를 핵막이 이렇게. 핵막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보게 돼. 세포 안에서 뭐 다른 거하고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군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중간섬유가. 핵도 이렇게 중간섬유가 이렇게 밧줄이 딱 붙들고 있다고. 오. 그래서 일정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죠. 중간섬유로 밧줄로 딱 고정시켜요. 그게 중간섬유고. 미세소관은 아니나 속이 빈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이야. 작은 관이야. 그래서 지름이 가장 커. 요 세포 골격 세개 중에서. 그러니까 실이고 밧줄이고 이거는 가꾸모. 가꾸모 몰라? 가끔은. 이런 나무 같은 게 가꾸모냐. 대들보. 그런 거야.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속이 빈 긴 원통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미세 소관의 관이잖아. 작은 관이라는 뜻이야. 속이 빈 원통 모양의 작은 관이고요. 하는 일은 이제 세포 소기관을 이동시킬 때 미세 소관을 따라서 이동해. 그 다리 역할을 해줘요. 미세 소관이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속이 빈 원통 모양의 관인데 투블린의 중합체야. 단백질 이름이 투블린이 종류가 두 종류야. 알파 투블린, 베타 투블린, 알파 투블린, 베타 투블린. 자, 이렇게 계속 붙으면 뭐야? 길어지지. 네. 이거 떨어질 때는 이 앞쪽에서 또 떨어지거든. 그럼 짧아지겠지, 그죠? 이거는 양성말단. 계속 붙으면 뭐야?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죠? 알파 투블린, 베타 투블린, 알파 투블린, 베타 투블린 이런 식으로. 결국 끝에 베타 투블린이겠지, 그죠? 그래서 투블린 중합체고 여기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운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기어 같은 게 있고요.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다리를 타고 걷듯이 걸어가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위관을 붙이고 음성말단에서 양성말단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동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디네이는 지금은 몰라도 돼. 어쨌든 운동 단백질 이렇게 운반시키는 세포 소위관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체라든지 들어봤나? 네. 중심체는 식물세포한테 없고 동물세포한테 있어. 고등한 식물세포한테는 없어. 물론 세균한테는 있는데 식물한테는 없어요. 네. 식물한테는 없고 동물한테만 있는 게 뭐? 야야 중심체. 그 다음에 이 중심체가 세포 분열을 하면은 양극으로 이동해서 방추사를 형성해. 방추사. 이거 다 처음 듣나? 네. 처음 들어도 되죠? 아니 뭐 세월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지?
방추사 그다음에 뭐 편모선모 들어봤나? 편모는 모자는 편모자잖아. 한두 개인데 굵고 긴 게 편모야. 유골이 내나? 아나? 유골 내나? 네. 오생생골이잖아. 네. 유골이 이렇게 긴 이렇게 들것던 게 하나 나와 있거든. 이게 편모야. 이게 운동기관이야. 그 다음에 선모는 맹털인데 짧고 가느다란 털이 선모야. 집신벌레 온몸에 선모가 붙어있잖아. 이 집신벌레는 좀 무식해갖고 앞에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나 이거 통과 못해요. 포기하고 뒤로 돌아갑니다. 시도도 전혀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그죠? 네. 근데 집신벌레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는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면 뭐 회전해요, 회전. 이렇게 온몸에 짧은 털들이 어떤 앞부위만 막 이렇게 헤엄치듯이 움직이면 앞으로 가겠는데 그게 안 돼, 집신벌레. 다 같이 움직이거든, 뭐가.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앞으로 가요. 이거 이제 운동기관인데 얘하고 얘가 다 뭐로 됐나? 미세소관으로 됐다 이 말이야. 작은 간으로 돼 있는데 9 플러스 0 구조를 이렇게 방추사하고 중심체랑 편보선모는 9 플러스 2 구조예요. 미세소관 중에서 9 플러스 2 구조. 뭔 말이냐면 그가 왜 왔냐면 이게 아주 작은 속입인 가리가 있잖아. 미세소관이. 그게 3개가 한 세트야. 3개가 한 세트고 그게 이렇게 둥글게 9개 이상이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몰라, 5, 6, 7, 8, 9개 이렇게 있고 센터에는 없거든. 이게 9 플러스 100이고 9 플러스 2 구조가 있나? 2개가 한 쌍이야. 2개의 간이 이렇게 원을 형성해서 9개 있고 9개 있고 센터에도 2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미세소관 구조가 누구냐? 이건 알아야 돼. 작은 간으로 된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골격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관이 중심체 방추사 알아야 되고요. 이 중심체는 무막이야. 무막인 게 4개 있다 했잖아. 인연색사, 그죠? 리보솜, 리보솜 멘티? 리보솜 그 다음에 중심체 이렇게 4개가 막이 없어. 세포막 구조를 볼 수 없어요. 무막이고 그 다음에 얘는 세포 골격 중에서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미세소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 9 플러스 0 구조다, 그지? 세포 분열 시 양극으로 이동해갖고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실 같은 놈이 방추사예요. 방추사를 형성합니다. 동물세포는 이렇게 방추사를 형성해요. 세포가 분열을 하면 아니나 염색 분체 알아? 염색체는 알아요?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2개 붙었잖아. 이렇게 2개 붙었잖아. 복제했기 때문에 2개. 근데 수는 하나야. 염색체 수는 하나인데 DNA형이 2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후기 때 이 2개가 떨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게 방추사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투블링 하는 놈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투블린이 계속 와 붙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전기 중기 때는 길어져 갖고 조항이 다 배면했다가 이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게
후기예요, 후기. 그때 방추사를 형성한다 이거로 미세소관. 미세소관으로 된 중심체예요. 그죠? 네. 한 개는 봐 이렇게 9 플러스 제로 구조로 돼 있다 하나, 그지? 이렇게 한 개는 중심림이라 해. 중심림이고요.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중심림 두 개를 가지는 게 중심체. 오. 핵 근처에 위치를 주로 합니다. 세포 분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 23쪽에 그림 보면요. 9 플러스 2 구조, 9 플러스 0 구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놓은 속이 빈 원통 보이지? 네. 이게 미세 소관인데 소낭을 붙이고 소낭을 붙여가지고 양성말단 쪽으로 이동시키는 운동 단백질이 키네신이고요. 네. 양성말단에서 음성말단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기네인이라는 운동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너듯이 이 세포 소기관을 머리에 이고 키네신이나 디네인이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미세소관이고 밑에 보면은 23쪽 밑에 그림이가 미세 섬유는 7나노메타잖아. 두께가 그지? 지름이 중간 섬유는 10나노메타고 미세소관은 25나노메타잖아, 그죠? 그래서 굵기가 서로 좀 다를 뿐이고 하는 일은 공통적인 일은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체까지 해가지고 세포 소기관을 성분이 다 했네요. 와.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 했고요. 30쪽은 봅시다. 자, 30쪽 18번 한번 보면요.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누구게? 고이지체? 행방에서 길게 감성으로 연결됐다. 매콤면 스포트다. 매콤면 스포트. B는 인, 혈 속에 있는 인. rRNA가 리보솜을 합성하고요. 네. RNA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무막이라고 그러지. 네.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사라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뭐 눈사라 리보솜. 리보솜이야. 단백질 합성 장소고. D가 누구야? 중심체. D가 중심체. 금방 했죠, 그죠? 네. A에서 지질이 합성된다, 맞지? A급면 스포츠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 건 관계가 없고요. 지질 합성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B는 C의 합성에 관여한다. 맞아요. 인에서 리보솜이나 rRNA가 합성돼. D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 맞잖아. 네. 양극 이동에서 방추사 형성. 쉽죠? 어디까지 쉽죠? 21번 보자.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다. A가 누구게? A. 핵이고 B는 미토콘드리아냐, C는 와이파이 모양이니까 보이지? 올지체. A는 엑포다. 아니요. 틀렸죠? 이 동물세포잖아. 네. 엑포가 발달 안 하잖아. B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맞잖아. 맞아요. 미토콘드리아. C는 골지체다. 맞죠? 물질 저장, 변형, 포장, 분비하는 게 바로 골지체입니다. 그죠? 22번 그림은 세 종류의 세포 가다의 구조를 나타냈다. 가가 봐 식물 세포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나는 진액. 동물 세포잖아. 동물 세포. 다는 뭐고? 대장균이야. 세균이야. 그 까만 점 있지? 70에서 리보솜이고 선으로 이렇게 너무 꼬여 있는 거는 염색체야. N니꼴이 1이야. 세균. 네. 염색체 하나만 가져요. 가와 나는
모두 세포벽을 갖는다. 아니요. 아니죠. 가다가 세포벽을 갖는다. 그지? 남 다는 핵막을 갖는다. 원핵세포야.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지. 네. 그 다음에 남조류 이건 남세균이야. 이 여름에 되게 더울 때 한강물이 파랗게 되는 거 녹조 현상이지. 그 원인이 바로 야야 남세균. 남조류라고 하기도 하고 남세균 원래 명칭이 남세균이 맞아. 강암성을 해가 최초로 우리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물이야. 바다에 사는 남세균. 뭐 흔들말, 연주말, 뭐 아나베나, 노스톡 이런 게 남세균인데요. 네. 굉장히 고마운 생물이라고 봐야지.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했으니까. 그죠? A를 갖는다. A가 엽록체잖아. 네. 아. 야는 이 남세균이니까 뭐예요? 원핵 생물이야. 원핵 생물은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했잖아. 네. 그래 엽록체는 없어. 그런데도 강암성을 할 줄 아는 이유는 뭐냐면 막이 세균 엽록소가 있어요. 세균. 세균 엽록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데네디 국수에서 강암성합니다. 엽록체라는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은 없어. 세균들 네. 원핵 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B는 이중막을 갖는다. 무막이잖아. B 중심체는. 아니에요. B가 중심체야. 아니? 네. 무막이야. C는 DNA를 갖는다. 맞죠? 미토콘드리아. 핵미역 3개가 DNA 가지라서 자기 증식하고 이중막 되잖아. 그죠? 네. 자, 여기에서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23번. 23번이요. 기억이 핵이네. 네. 그죠? 그 다음에 A, B, C. 유전종. 유전정보 저장. DNA. 유전정보 저장은 누구고? DNA잖아. 핵산. 네. 핵산. 탄소화합물이다. 담배.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구성됐다. 탄소화합물이면서 그러면 C가 단백질이고 네. B가 핵산. 그거에 보면 A, B, C는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그죠? 네. B가 핵산이 그지? 네. 그 다음에 A가 이제 탄수화물이고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콜레스테롤. A에 속하나? 아니. 탄수화물 아니잖아. 지질. 지질이잖아. 지질. 고리형 지질이잖아. 콜레스테롤이. B의 구성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다. 맞아요. 맞죠? 핵산이니까. 기억에는 C가 있다. 핵이잖아. 핵 속에 핵산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다 있겠죠. 단백질이 있으면 아미노산도 있겠고. 아.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위관 사건이 끝나고요. 31쪽으로 간다 이제. 자 생물의 구성 체제. 이거 2학년 때 했죠? 네. 빨랑빨랑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확 깎을까 그냥. 어? 생명체 구성체의 기본은 뭐예요? 세포. 생명체 최소 단위가 세포니까요. 조직.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객체가 되는 이런 게 구성체제인데 식물은 요 사이에 뭐 있나? 조직계.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은 기관계. 기관계 이렇게 있는데 세포는 뭐 식물세포 같으면 뭐 있나? 물관세포, 뭐 체관세포, 뭐 상피세포, 동물은 그죠? 식물은 표피세포라고 하나. 그런 게 모여서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세포의 모임이 조직이고요. 네. 조직이 모여서 식물은 이제 기본 조직계, 간다글계, 표피계 이렇게 세 개의 조직계가 있고요.
모여서 식물의 기관 끄면 잎줄기 뿌리 영양기관 꽃 열매 이런 거는 생식기관 그래가 개체되는 거고 동물은 뭐 기관 끄면 뭐 눈, 코, 귀, 뭐 간, 그지? 이렇게 다 기관이 아니? 네. 기관계는 뭐냐면 기관들의 모임이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의 모임. 예를 들면 소화계,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이 그죠? 입, 위, 뭐 소장, 대장, 그지? 간, 이자 이런 게 소화계. 순환계, 심장, 혈관 뭐 이런 거겠죠. 자, 식물부터 해볼까? 식물은 뭐 세포는 됐죠? 네. 세포는 됐고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으면 면접에 물을 수 있는 거는 조직이 조직. 그래서 식물의 조직은요 분열 조직, 영구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나눌까요? 분열을 할 수 있으니까 분열 조직이라고 그래. 누가 있게? 뿌리털 끝,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분열 조직. 거기서 자라는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갖고 식물은 뭐 평생 동안 자 생장하고 특정 부위만 뿌리는 언제까지 땅속으로 갈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 뭐 키가 100m까지 크는 식물도 있습니다. 가는 완전히 그 생태계가 달라 이어가는 나무 사는 생물이 다른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게 이제 분열 조직이요. 아까 여기 뿌리나 줄기 한가운데 있는 형성층 봤죠? 그것도 분열 조직. 분열을 그만두고 이제 기능을 갖는 걸 연구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분열 조직. 세포 분열을 완성해서 세포 수가 증가되는 거. 뿌리 끝, 줄기 끝에 있는 성장점. 그 체세포 분열 관찰하려면 양파 흔하잖아. 네. 그래서 그 맥주 전에 맥주 부침하고 물 가득 채운 다음에 양파를 싹 깊게 얹어 넣어갖고 베란다에 놔두면 하얀 뿌리 나옵니다. 그 뿌리 끝을 잘라가지고 현미경 관찰하면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자라고 하는 거죠. 생장세포. 네. 길이 자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생명이 이렇게 형성증은 뭐야? 띵띵해지는 거야. 굵기가 커지. 그러니까 줄기나 뿌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형성증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죠. 굵기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조직은 이제 분열을 그만두고 기능을 하는 게 연구 조직인데 그 중에 이 분열 조직은 특징은 뭐겠나? 어린 금방금방 생긴 세포들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얇아. 그러고 에코가 아직 발달을 안 했겠죠? 네. 늙은 식물 세포에 발달하는 게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고 이제 이 세포질이 꽉 차 있습니다. 분열 조직 특징은 식물 외곽을 쌓아서 보호하는 게 표피 조직이야. 표피 조직. 그래서 식물의 표면을 덮는 이 조직인데 보통 한 층의 표피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층의 표피세포로 되어 있고요. 표피 조직은 전체를 덮어서 식물체를 덮어서 보호하는 거야. 보호. 그 다음에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뿌리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질 흡수도 하잖아. 이렇게 흡수. 그 다음에 기공에서는 뭐예요? 가스 교환도 하잖아. 네. 이상한소. 그런 게 표피 조직. 이렇게 표피 조직에 습관은 뭐 있나 보면은 표피. 그 다음에 표피세포 하나가 변형된 게 뭐야? 뿌리털. 그 다음에 뭐 기공.
공변세포 사이에 구멍이 뭐야? 기공이지. 네. 네. 이게 공면세포. 이게 기공이 뭐야? 옆에 양방에 두 세포가 뭐 공변세포야. 자, 원래 이 표면이 염동체가 없어. 그래서 투명하지, 그지? 네. 염동체도 없고 투명하고 광합성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예외야, 공변세포. 염동체가 없습니다. 염동체가 있다. 이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건데 왜 염동체를 가지라? 그건 할 말 없어. 한편에 있더라 이게. 네. 한편에 있는 거야. 뭐 왜? 그 빛을 자꾸 받으니까 그 빛을 자기 에너지로 흡수해야 뭐 방어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보면 되고요. 공변세포 두 개는 양 끝이 이렇게 붙어 있다. 양 끝이 붙어 있고요. 또 하나의 구조는요.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오. 이쪽 바깥쪽 세포벽, 이쪽 안쪽 세포벽 하면 안쪽이 더 두껍다. 네. 바깥쪽 세포벽 때문에 안쪽 세포벽이 더 두꺼워. 자, 공변세포가 강남성을 하면 빛을 받아갖고 물이 뭐 한다고?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겨? 물이죠. 어? 포도당이 생기지. 네. 포도당. 포당이 생성되고 포당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농도가 증가하지. 농도 이꼬르 뭐야? 삼투압이 되나? 네. 삼투압은요 NCRT거든. C가 몰 농도야. 몰 농도고 R 기체 상수 0.08이 네. 38이. T 뭐야? 절대. 절대 온도 273 더하기 온도지, 그지? 네. 모든 생명체 RT는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삼투압이 이거 뭐야? 몰 농도.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도 높은 거야. 여기 안에 앞에 N은 뭐냐면 이거 NaCl 같으면 물에 들어가면 녹아갖고 N 플러스하고 두 개가 되니까. Cl 마이너스하고 두 개 되니까 2를 곱해야 되고 설탕은 아니잖아 1. 네. 그래서 N을 붙이고 음. 이게 삼투압이야. 그래서 포당이 생성되면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왜 이래? 주변에서 물을 줘. 물이 들어오는 거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 현상이라고 하잖아. 네. 여기가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삼투압이 증가하고 물 공변세포가 흡수를 해서 띵띵띵띵 해지는 거야. 그러면 물을 흡수해서 뭐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 그게 팽막이야. 팽막. 똑같은 팽막으로 밀겠지. 네. 미는데 안쪽이 두껍잖아. 네. 바깥쪽이 얇아. 그 어디가 빨리 밀려? 바깥쪽. 바깥쪽이 빨리 밀리면서 여기에 세포 셀룰로스가 방사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봐봐 미는데 이게 빨리 밀리면서 이 셀룰로스는 길이 변화를 안 하거든. 네. 그래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오. 그래서 열리는 거지. 물류수하고 팽합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기공이 열립니다. 닫힐 때는 만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길이가 이 길이가 길이 되겠죠, 당연히. 늘리면. 네. 근데 이 길이는 안 늘어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안쪽 벽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쪽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이 네. 이런 것도 옛날에 중등 교재에서 있었지 싶은데. 네. 이거 이거요. 있지? 네. 중이교재. 중기 교재야. 그래서 이런 걸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놔야 되겠고, 그죠? 네. 표피조직. 그 다음에 이 표피조직은 이 식물체 표면을 이렇게 싸고 있는 한 층의 세포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물은 뭐예요? 이걸 상피조직이라고 해요. 상피조직. 우리가 피부 이런 게 상피조직. 그 다음에 유조직도 한 게 있거든. 식물은 네. 유조직. 가장 식물체한테 많은 조직이 유조직이에요. 아하. 기능도 굉장히 많아. 유조직. 자, 유조직은 식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고, 유조직이고,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이 세포 벽도 뭐예요? 1차 벽밖에 없겠죠. 얇은 1차 벽밖에 없고요. 생활력이 왕성하고, 식물 조직의 대부분이 이 유조직이고, 활동력이 왕성하다. 기능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살아있는 세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2학년 때 입회 구조 했죠? 네. 입회 구조 할 때, 그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고, 유조직. 몰라, 뭐, 이거. 입회, 아까 부분이니까, 상표끼리. 깨끗하게 이게 울타리 모양으로. 아. 이게 뭐야? 울타리 조직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있겠어? 물관 체관 해갖고 이렇게 있어요. 위에가 물관, 체관. 밑에가 체관. 감. 맞잖아. 밀도가 체관이 더 크잖아. 안구리. 그럼 밑에가 물관, 위에가 밑에가 체관, 위에가 물관. 간다 말이지. 밑에 간다 말. 그 다음에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있는 게 뭐야?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입회 밑에도 보이노? 표피층이 있을 거 아니야? 어이? 네. 이렇게 공변세포도 있겠죠? 이공도 있고 맞나? 네. 여기 가난한 털이 있어. 털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식물체 잎에서 나는 열기를 잠깐 가다 놓는 역할을 해. 우리 몸에도 피부에 털이 있잖아. 네. 그래서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털이 있는 거 엄청난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표피. 이런 식물의 잎의 구조 이런 거는 피부에다 그죠? 해놔야 되죠 이런 거. 얘가 뭐고 표피 조직이잖아. 상표피, 하표피 하는 게. 표피 조직이고 얘가 뭐고 통도 조직이야. 물관체가. 양분을 운반하는 통도 조직이고.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하는 게 연동체가 있어서 강화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뭐 유조직이 있을 때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그래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은 하는 게 뭐야? 화합성. 동화 작용이잖아. 동화 작용이잖아, 강화성이. 네.
보니까요. 기층, 속, 입살 이런 것도 뭐예요? 유조직이 생긴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선인장 조직은 뭐예요? 선인장 주의.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 아하.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떠 있거나 잠겨 있는 영 같은 경우에는 통지 조직도 있어요. 공기를 저장하는 거야. 아하. 통기 조직, 저수 조직 이렇게 물질을 저장하거나 물질을 합성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다. 유조직이에요. 유조직. 그 다음에 식물 조직 중에 통도 조직이에요. 통도 조직. 통도 조직은 물이나 양분 이렇게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식물의 조직이에요. 물질 운반. 물관도 두 종이 있거든요. 톱물관, 물관, 재관 이렇게 세 개가 통도조직이에요. 통도조직. 네. 톱물관은 물의 상승 통로에는 맞는데 양끝이 뾰족해. 네. 양끝이 이렇게 뾰족하고요. 그럼 물이 위로 올라가기 어렵대. 네. 옆에 벽공이 있어, 벽공이. 걸로. 벽에 있는 구멍으로 통해 갖고 물이 휘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통도조직에 흙물관을 하고 있는 거는 양치식물, 거시식물이에요. 양끝이 뾰족하고 천공이 없어. 벽공을 통해 물이 이동하고요. 양치식물 아까 고사리 같은 게 양치식물이라 했죠, 그죠? 네. 거시식물. 씨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시식물은 씨가 안에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씨방이 없는 거야. 거시식물은 씨방이 없다. 원래 꽃도 없어. 꽃이라 하지만 꽃이 실제로 생물학자들은 그걸 꽃이라고 봅니다. 거시식물이 은행나무. 지방이 없기 때문에 씨가 밖에 노출되어 있거든. 네. 그래서 거시식물. 나자식물 이렇게 나체 그지. 나자식물. 소시식물은 씨방이 있어갖고 씨방 속에 씨가 있는 거라. 그래서 피자식물이라고 해. 피자 많이 먹잖아. 맞습니다. 거시식물 야들이 이제 갖는 물관이 흙물관이고 이 물관은 이제 둥근 원통 모양이에요. 이렇게 원통 모양이고요. 네. 죽은 석 모양. 죽어서 기능을 나타내는 거야. 이 물관은. 네. 물의 상승 통로인데 물론 야도 물의 상승 통로야. 흙물관도. 근데 하등하다고 봐야 되고요. 물관은 이제 속시식물한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세포벽이 없어져서 양쪽 세포벽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둥근 관우를 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천공이 있어, 천공. 그래서 요 구멍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거지. 요 구멍이 작을수록 뭐야? 잘 얼질 않아. 그래서 겨울에 잘 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관은 내나 원통 모양인데 이렇게 똑같이 원통 모양인데 중간에 뭐가 있다? 채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짜여져 내려오면 양분이.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네. 양분이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세 가지다. 그래서 채판이 있어갖고 양분이 걸러져 내려오고 환상박식하는 거 하나. 채관이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물 줄기를 이렇게 잘라. 아 이거 하지 않았어? 자르면은 내신대요. 아
이 체간이 내려오다가 오게 돼요. 막혀요. 내려오다가 길이 막혔지. 네.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뭐예요? 아, 쌓이는 거예요, 양물이. 네. 그걸 환상각이라고 해. 그래서 체간이 바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각비 해버리면 밑으로 양물이 공급 안 되니까 열매가 크지는 않거든요. 오해는 열매가 큰데. 이런 게 통도적이고, 그 다음에 식물체가 이제 튼튼하게. 원래는 물속에 살던 이 조상들이, 조상들이 녹조류거든. 네. 얘들이 이제 그 물 가까이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뭄이 들면 물이 말라져서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물이 없는 환경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상식물로 진화했다고 보거든. 육상으로 와보니까 좋은 점은 빛이 강하잖아. 그래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록소가 파괴되는 거야. 그걸 방지해주는 게 이제 카로틴이나 크산토필 색소를 많이 가지고. 또 안 좋은 점은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 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지하는 지지 조직이 발달하면서 줄기가 생겨. 줄기가 생기면서 줄기가 생기고 보니까 오게 돼요. 잎에서만 나와서 하니까 이것도 운반을 해주는 간다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통도조직이 발달하고 간다발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계조직은 식물체가 중력 이런데 잘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기계조직. 기계조직은 뭐 후각조직, 후각조직 들어왔나? 후각조직은 두꺼운 1차벽으로 되어 있고 뭐 니그린에 뭉클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후각조직이죠. 후벽은 막 배모 맞나? 배. 네. 해요. 사과 배 클 때 배. 네. 배를 먹으면 이 안쪽에 주황이 보면 딱딱한 그 덩어리거든요. 그게 바로 후벽 조직이에요. 배의 돌세법. 그래서 후각 조직, 후벽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기계 조직에 속합니다. 그쪽은 1차적으로 구성됐고요. 후벽 조직은 2차벽까지 발달을 합니다. 배의 돌세법. 기계 조직이고. 그래서 식물의 조직을 봐봐봐. 분열 조직, 표피 조직, 요 유조직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유조직, 통도 조직, 이거는 뭐 중학교 때만 했으니까 그죠? 지금 중학교 때 이제 통도 조직, 그 다음에 기계 조직 이렇게 5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이 조직이 모여서 뭐돼? 기관. 기관. 조직계가 조직계. 조직계. 전 기관. 조직계가 뭐 있나 하면 기본 조직계. 몰라. 표피계, 간다발계 이렇게 3개가 있거든. 식물의 조직계는. 표피계는 표피 조직이 여기에 속해. 쉽지? 간다발계는 누구고? 통도 조직. 아하. 나머지 전부 기본 조직이야. 기본 쉽죠? 네. 그 다음에 식물의 기관은 뭐 있나? 영양기관, 잎, 줄기, 뿌리 이게 영양기관이고 꽃, 열매 이거는 뭐예요? 생식기관 이런 것들이 기관이고 됐죠? 네. 식물의 구성체제 호랑이 됐고요. 유의해서 알아놔야 되는 게 아까 내가 드린 이케 구조 있죠? 유조직, 웅타리 조직, 해매조직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식물 쪽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과정에 식물이 없어. 아이고. 나이스.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잖아. 네. 그래서 사람 위주로 발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네. 그래서 식물은 아무래도 파워 게임에 밀리겠죠. 동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학교에 식물 잠깐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는 생명학 2에 분류 원생
생생물이니 뭐 이런 분류할 식물 그때 식물계 이렇게 하나 없어. 정답. 찬밥이야. 좀 쉬다가 동물의 구성체계.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했죠? 네. 뭐였지?